안녕하세요. 강사 한혜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교육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인사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거에 따른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표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말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에게 응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취업 준비생으로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다면 인사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인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또한 인사는 말이 먼저예요? 아니면 행동이 먼저일까요? 눈을 마주치시면서 즉시 인사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일정 거리에 다가왔을 때 하시나요? 그럼 어느 거리에서 하시는데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조금 헷갈리시나요?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서비스 현장에서 당연히 인사는 하고는 있는데 잘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또 현장에 맞지 않는 인사 교육을 직장에서 받을 때도 많아요. 사실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FM적인 그 전통 그 예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근데 그렇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인사를 밖에 나와서 한다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아니면은 이제 비행기 안 이런 경우 특별한 그런 장소인 경우에는 그렇게 좀 FM적인 그런 인사를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직장에서는 그렇게 딱딱한 FM적인 인사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인사를 만약에 교육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한다고 하면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교육을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다소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 현실적으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고객한테 다가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다가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인사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보통 그 직장에서 인사는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냥 바로 차를 찾으시는 건 있으세요? 아니면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바로 용건부터 이렇게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죠. 아니면 또 인사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있을 때 이제 고객이 오면은 그냥 허공에 대고 그냥 인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뒤를 바라본 상태에서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자, 그렇다면 고객이 처음 서비스에 노출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인사를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텐데요. 고객의 긍정 기억을 남기는 직원의 첫 인상이니까 인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례는요, 다양한 일상생활 중에 간단히 주고받는 인사로 계단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와 같은 좁은 장소나 화장실 그리고 식당과 같은 장소에 있을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전화통화 중이거나 한번 인사한 사람과 또 다시 마주쳤을 경우에 하는 인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목례라는 단어가 나무 목자를 써서 목례거든요. 혹시 목으로 인사한다라고 해서 목례라고 알고 계신 분은 없으시죠? 네, 눈목자를 써서 눈으로 인사한다라는 눈인사라는 뜻인데요. 눈짓으로 가볍게 하는 그런 인사인 만큼 상대방에게 진실이 전해질 수 있도록 눈을 꼭 마주치고 인사를 하고 상체는 약 5도 정도 숙이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보통례는요.
보통 인사에 속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인사예요. 약 상체는 15도에서 30도 정도 숙여서 하는 인사라고 할 수가 있고, 우더름께 인사할 때나 출근할 때, 그리고 감사의 표현을 할 때, 그리고 고객을 맞이할 때나 배웅할 때 하는 그런 인사가 모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중하지만 과하지 않아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보통 많이 쓰는 그런 인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중한 인사인데요. 정중한 인사는 말 그대로 정중함을 가득 담아서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그런 인사예요. 그래서 자세는 상체를 약 45도 정도 숙여서 보통 인사보다 더욱 정중함을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표현을 할 때 이제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를 할 때도 사용을 하고요. 또 VIP 손님이나 단체 손님을 한꺼번에 배웅을 할 때도 이제 정중한 인사, 정중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자리, 어렵고 중요한 자리에 그런 첫 만남일 때도 인사를 정중예로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인사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고객을 첫 대면할 때 어떤 인사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굳이 나누자면 목례에 가까운 그런 인사? 목례랑 보통례를 합쳐놓은 듯한 그 중간 정도의 인사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목례를 한번 5도 정도 수그려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목례를 하셨나요? 혹시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냥 끄떡 이렇게 인사하셨나요? 눈을 마주치셔야 돼요. 눈을 마주치고 반갑게 미소로 인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 미소를 어떻게 지고 표정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아주 크게 차지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목례는 목만 까딱거리면 안 돼요. 그래서 표정을 최대한 밝게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표정을 어떻게 밝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을 저와 같이 한번 해볼까요? 경직된 근육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얼굴에 근육을 풀어줄 건데, 볼 운동부터 저와 함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입안에 공기를 먼저 불어넣고 왼쪽, 오른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옮겨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 근육이 좀 당기지 않나요? 자, 우선 볼 근육을 먼저 풀어주셨으면 다음에는 입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웃으시면 안 돼요. 저의 입을 보시고. 자, 제 입 큰가요? 자, 입이 하고 벌어지니까 저는 입 근육이 옆에가 좀 당겨요. 건조해서도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우선 많이 근육을 크게 입을 벌려보지 않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좀 당기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어떠신가요? 좀 많이 당긴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크게 입을 벌려보시고 이완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 이, 오, 우. 자, 에, 이, 오, 우 하고 입에 근육을 써서 이완을 시켜주시고요. 다시 한번 하, 해, 히, 호, 후 라고 한번 내뱉듯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입의 근육이 많이 풀어지는 것을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경직된 근육을 좀 풀었다고 한다면 표정을 이제 밝게 하는 미소 짓기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평상시에 미소를 안 짓고 무표정이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표정을 짓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자, 제가 살짝 눈웃음을 치면서 입꼬리를 올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을 때와 조금 전에 무표정이었을 때 하고 비교가 많이 되죠? 자, 그렇다면은 저와 함께 또 미소 짓기를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요. 우선 볼 근육을 다 이완을 시켰다고 한다면 안 쓰는 표정 근육을 이제 조금 움직여서 예쁜 미소를 만들어 볼 텐데 어금니를 살짝 떼주세요. 어금니를 이렇게 물지 말고 살짝 떼주시고, 그리고 턱끝은 살짝 내리고요. 내리고 입술도 붙이지 말고 떼어주세요. 살짝 뗀 상태에서 혀끝은 입천장에 붙이고요. 하고 발음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혀끝 입천장에 붙였습니다. 자, 자, 보통은 사실 소름이 밝은 소리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소름이 좋은 건 아니고, 그 사람의 목톤에 맞게끔 미음이 좋을 수도 있고, 파음이 좋을 수도 있고, 상냥해 보이는 소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에 맞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발음한 상태에서 볼의 근육을 살짝 당겨서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합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금니를 살짝 떼고, 턱끝은 내리고, 입술을 살짝 떼고, 혀끝은 입천장에 붙이고요. 발음하면서 볼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 어색하기도 하죠. 자,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어색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훨씬 더 부드러운 인상과 표정, 그리고 미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확인하는 작업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연습을 하고 나서 평소에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셀카 찍는 거 많이 좋아하시죠? 셀카를 찍으면서 내가 어떤 표정일 때 가장 예뻐 보이는지 이렇게 살짝 찍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사는요, 목례와 보통례를 합쳐서 인사하는 것이 가장 현장감 있는 그런 인사다라고 제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면접 기법에서 인사를 예를 들어서 먼저 하고, 말로 먼저 하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거를 그렇게 가르치는 곳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사실 인사와 말을 함께, 그러니까 행동과 말을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일하는 장소가 호텔이나 아니면 격식을 갖춰야 되는 그런 장소의 그런 그 직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통 목례하고 그 보통례하고 섞어서 이제 하는 게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인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장하고 좀 맞는 그런 인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한 뭐 고객과 응대자의 거리에 따라서도 약간은 구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기준 자체가 이제 서비스의 그런 현장에 따라서 맞게 조율이 되기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친밀감을 형성하고 고객들에게 환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매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안녕하세요만 하는 그런 인사보다는 예를 들어서 밖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죠. 아니면 고객님 이쪽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밖에 너무 춥죠. 얼른 들어오세요. 아니면 어서 오세요. 식사는 하셨나요? 이렇게 좀 반갑게 맞아준다면 훨씬 더 부드러운 그런 기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인사는 당연히 하고 인사 플러스 안녕하세요 플러스 거기에 스몰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다면 더욱더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객에게 친근한 이미지 그리고 약간 좀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몰 메시지는요, 환경이나 그리고 상황, 시점별로 유연하게 고객에게 따라서 약간씩 달라져야 되거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동반 자녀들을 칭찬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이가 정말 예쁜 옷을 입었네요. 아니면 아이가 참 귀여워요. 이런 칭찬은 너무 고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밖에 너무 덥죠? 시원한 물 한 잔 드릴까요? 이런 것 같이 안부 인사를 같이 이야기해 주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인사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똑같은 인사를 하더라도 고객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느낌을 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처음 맞이하는 그런 신규 고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냥 편하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렇게 부담 없이 상냥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인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처음 오신 분이 아니다 하면은 조금 아는 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골 고객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한번 오셨던 분이면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를 같이 함께 해주신다면 더욱더 더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겠죠. 또 단골 고객인 경우에는 예전에 이거 좋아하셨었죠? 하고 기억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제자 중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미용 그 디자이너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저번에 왔던 고객의 얼굴부터 무엇을 했는지 모든 것을 다 기억을 하는 그런 좋은 능력자예요. 그 하나뿐 아니라 뭐 더 좋은 예를 들어서 실력도 좋겠지만 인사를 잘하고 그리고 고객을 알아봐주고 고객을 기억해주는 그런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거든요. 그거 하나로 그 친구는 고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누구나 다 똑같이 인사를 하는 것보다 그 고객마다의 그런 특징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환경에 맞게끔 인사를 좀 바꿔서 해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골 고객에게는요, 똑같은 인사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친근감 있게 아는 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아는 체를 안 해주면요, 좀 서운한 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도 가끔 식당이나 이런 데 갈 때, 정말 한 3번, 4번씩 갔는데 그 식당 주인이 저를 못 알아보면은 좀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식당은, 고객님, 또 오셨어요. 저번에 이거 시키셨죠? 오늘도 이거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 주인, 나를 알아보네? 이런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조금 기분 좋게 이렇게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눈을 마주치면서 꼭 인사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더욱더 좋은 인사를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하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인사를 바로 못하게 되는 경우, 통화를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화장실에서 인사를 하기가 조금 불편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한번 했어요. 첫인사를 했는데 다시 또 조금 있다 다시 마주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아까 했으니까 안 해야지? 그거는 아니고요. 말로 표현을 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이렇게 목례만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처럼 밀폐된 공간에도 목례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화 통화 중일 때는 눈빛으로 아니면은 제스처나 바디랭귀지로 전화 후에 응대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눈빛과 제스처를 먼저 보여주시고 나서 전화를 다 통화한
후에 고객에게 다가가서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통화 중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기다리셨죠? 이런 인사들을 다시 한번 권하는 게 좋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다시. 자, 그리고 특히 고객 응대 시에 인사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첫인사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가실 때 끝인사도 참 중요해요. 근데 끝인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끝인사는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현장에서 첫인사는 잘해도 끝인사가 안 돼서 조금 뭔가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첫인사는 잘해 주시는데 끝인사가 잘 시행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그걸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대면하고 있는데 뭐 뒤에다가 인사를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를 한다든가 보지도 않고 인사를 하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인사할 때 감사의 인사를 마지막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감기 조심하세요. 길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가세요. 뭐 이런 거. 다음에 또 뵐게요. 언제 뵙겠습니다. 이런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그런 덕담, 감사의 인사를 같이 함께 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좀 정중하게 좀 인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큰 감사를 표현할 경우에는. 네. 그리고 깍듯하게, 아까 깍듯하게 인사할 경우는 약 45도 정도라고 했는데, 45도보다는 좀 안 되더라도 보통 예 30도에서 45도 정도 되게끔 인사를 크게 감사함을 표현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사를 잘한다면 고객이 다 만족을 할까요? 이렇게 인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럼 다 만족스러운가요? 꼭 그렇지는 또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자, 잘못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 게 인사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사는 꼭 해야 되는 것긴 해요. 즉 인사는요 선택이 아니라 서비스의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의 필수 조건이니까 인사는요. 그래서 지금 저와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인사는 보고도 또 다시 인사하고 인사해도 좋다. 하지만 너무 과한 건 좋지 않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저와 함께 같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인사의 행위를 이렇게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도 중요하고, 어떤 마음으로 전달을 했는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바로 인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좋은 인사는 그 사람에게 정말 눈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음에서 어쨌든 우러나와서 하는 인사가 가장 좋은 인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는 방법 이제 조금 좀 습득이 되셨나요? 네, 준비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인사하는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세나 표정, 미소 이것도 중요하니까 항상 여러분들 염두하셔서 좋은 인사하는 멋진 사회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객 응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말하는 방법과 돌려서 말하는 방법 어떤 게 옳다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어떤 분들은 돌려서 얘기하면은 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직접적으로 말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직접 말하면 상처가 되니까 돌려서 그냥 말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자, 직접 말하는 걸 직설화법, 그리고 돌려서 말하는 걸 우회화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긴 한데요. 서비스 직종에서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 직업을 지금 갖고자 하는 취업인들에게는 직접적인 것보다는
우회하는 우회화법을 쓰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고객 응대 시에 민감한 내용을 안내하거나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해야 할 때는 이렇게 강요를 하거나 명령어로 느끼는 그런 직설화법보다는 간접적으로 좀 자연스럽게 안내하는 멘트로 고객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화법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돌려서 얘기하는 우회화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회화법은 내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직원 중심적 화법이 아니라 직원이 내 중심이 아니라 고객 중심으로 하는 화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 중심적 화법으로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고객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돕는 그런 말을 얘기하거든요. 즉 고객에게 명령어나 강요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고객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도움을 받았다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의 화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담배를 피시는 분이 계셨어요. 담배를 피는데 고객님 여기서 담배를 피지 마세요.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고객님 흡연 장소는 건물 뒤편에 있는 장소 어디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더 좋다라는 거죠. 아니면 화장실에 갈 때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오른쪽은 사용하면 안 돼요. 막혔어요. 그 얘기를 할 때 고객님 오른쪽 사용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지만 그 말보다는 고객님 왼쪽을 부탁드려요. 왼쪽 사용해 주세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휴지를 거기다 버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보다는요. 고객님 휴지통은 이쪽에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그렇게 고객에게 명령으로 이렇게 들리거나 부정적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표현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고객이 도움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우회해서 표현을 하신다면 고객이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리고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다시 좀 우회화법을 좀 더 깊이 있게 알려드리면 고객의 중심적으로 더 나아가서 나를 고객 멘트 안에 너라는 메시지보다는 나라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게 변경해 주시면 더욱더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은 상담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메시지 안에는 너 오늘 상담 못 받아 라는 말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을 나의 의미로 바꿔본다면 고객님 다음 상담은 내일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너 오늘 상담 못 받아 이거보다는요. 그죠? 또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셨을 때 오늘 영업이 종료되었어요 라고만 얘기하는 것보다 고객님 오늘은 영업이 종료되었지만 내일 몇 시에 오시면은 예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면은 더 편하게 다가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시겠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 2시까지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오늘 2시까지 연락을 주세요. 라기보다, 이 메시지 안에 너라는 의미를, 보면, 너는 2시까지 연락을 해야만 해. 라는 뜻이죠. 근데 이것을, 나의 의미로 바꿔본다면, 오후 2시까지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가 기다린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대략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요즘 제가 직원들에게 좀 자주 가끔 사용하는 말인데, 요즘 좀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좀 이제 미끄럽고 눈이 와서 이렇게 지각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럴 때, 아니면은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너 왜 지각했어? 너 지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꿔서, 나로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지각한 건 지각한 건데, 그걸 어떻게 바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걱정했었어. 늦었네? 무슨 일 있었어? 혹시, 어디 아파? 이렇게. 혹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꼭 나한테 미리 연락 좀 줬으면 좋겠어. 라고. 왜냐면은 연락도 안 하고 지각을 해서 제가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돌려서 이렇게, 나로 바꿔서 얘기를 우회해서 얘기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렇게 고객 중심적으로 우회화법은 고객 스스로 판단하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객에게 시간을 주는 거죠.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요. 그리고 같은 상황이더라도 어떻게 고객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상황들, 그리고 약간 제지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우리의 그 응대말이 너무 직설적이지는 않았는지, 고객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인 화법은 아니었는지 꼭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실천을 하신다면 보다 좋은 응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 고객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말투로 얘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고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에서의 에티켓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의 3대 원칙이에요. 자, 첫 번째,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라. 두 번째,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세 번째, 일의 능률을 향상시켜라.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직장인으로서의 마음가짐 세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두 번째, 친절을 생활해야 한다. 세 번째,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최선을 다해라. 자,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신다면 멋진 사회인으로 거듭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취업을 응원하고 그리고 멋진 사회인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는 강사 한희선이었습니다.